전화할 때 저는 전기할 때 그 전이고 하는 매다 들는 매다 짐을 맨다 매다 그게 전화거든요. 전화가 아래 한 거에 지운이 되는 거겠다. 아 여기 있네. 이거거든요. 전기를 하라는 게 하중할 때 그 하중이죠. 전기를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전하는 말도 원래 영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전하가 됐는데 charge라고 그러거든요. charge. 동사로는 to charge이고 그다음에 전하에 띈 입자 있지 않습니까? 입자는 a charge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실려 있는 그 전하 자체, 전기 자체는 그냥 charge이고 관사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charge가 왜 문제냐 한번 봅시다. charge는 그 제가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 같은 계통의 어원이 이거던데 cart, cargo, car. 옛날에 그 전쟁에서 쓰이는 그 전차 있지 않습니까? 말을 이끄는 전차. 그게 CH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것도 이거 같은 계통입니다. 이게 같은 그래서 카트니 칼고니 이게 전부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또 뭐라 그러나 교통수단 또는 뭐 운송수단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해서 수레가 되겠죠. 수레 같은 거는 그게 이제 제 말이 시작하는 처음 그건데 수레라는 게 보면 뭘 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 charge를 보통 저 동사로 쓰면은 이렇게 밀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렇게 압력을 가야죠. 이렇게 charge 그 수레에 짐을 실듯이 상대를 이렇게 부담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뭐 고소하다, 누구를 고소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요금 같은 게 뭐 전기 요금 뭐 무슨 요금 모든 종류의 요금은 저 charge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부담이 되니까. 그 뭐 입장료를 entrance fee라는데 entrance fee 했는데 근데 그런 또 어떤 데는 fee가 되고 어떤 데는 뭐 fare가 되고 그 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전부 무시하고 하나로 쓰고 싶으면 저 charge 쓰면 돼요. How much is the charge 이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놀이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려는데 요금이 얼마만큼 묻고 싶은데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금을 영어로 뭐라 하더라 잘 생각이 안 나다. 뭐 택시 같은 거 탈 때는 fee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저거 쓰면 되거든요. How much is the charge? 내인데 부담이 얼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기 사전에 보면은 여러 다방면으로 많이 쓰여져 charge가. 그래서 charge라는 거는 어떤 부담을 지우는 대상이 있고 거기에 뭘 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기를 갖다가 그 어떤 물질에 대전된 전기를 전하락하는 이유도 그런 뜻이에요. 물질이 있으면은 전기가 이렇게 올라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 그걸 배워가지고 그 정자기학을 배워가지고 이런 말 하죠. 전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띠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뭐 물 들이실 경우에 푸른 빛을 띠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체가 있고 거기에 발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띈다는 게. 찰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 말이 사람 잡을 거죠. 물리학 자체 또는 과학 전체를 잡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저건 이제 그 당시에 옛날에 전기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 그 용어거든요. 잘못 붙였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저 단어를 썼으면 아닌데 저 단어를 쓰는 바람에 저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기를 띠고 있다. 전기를 올려놓았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장은 어떠냐? 자기도 똑같아요. 자기도 자석이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자기라는 것이 자석 위에 자석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즉 내가 하죠. 자기장을 띈다 이러거든요. 어떤 물질이 자기성을 띈다 이랬단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그 물질 위에 자기나 전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전기나 자기가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그 공중에 봉 떠 있는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자기나 전기가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게 전기다 하면서 번개라는 것도 보면 그게 전자라는 입자가 내려 꽂히는 거거든요. 그 물질 위에 얹혀 있는 거라 볼 수 있고 전기 하면서 이렇게 막 이랬는 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전기가 내뿜는 유체라고 볼 것 같으면 그 전자에서 내뿜어지는 게 그 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뿜어지는 게는 입자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일단 이 전자라는 그 입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입자에 의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전기 자기가 이렇게 막 있을 수는 없을까요? 지금으로는 발견된 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있긴 있어요. 그게 공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계속 요걸 일단 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자, 무슨 말이냐? 왜 전하라는 저 말, charge라는 말 자체가 큰 실수였냐 하면요. 물질이라는 게 전기와 자기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제3의 어떤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나 자기가 여기 올라타는 게 아니고 물질 얘가 그야말로 전기와 자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C줄과 날줄. 자, 이거 우리 편의상 이걸 뭐 천이라 하든지 옷이라 하든지 하나 해봅시다. 천이라 하죠. 옷감이라 합시다. 옷감. 옷을 위한 이 물건의 용도가 뭡니까? 옷감이죠. 옷을 만들기 위한 감이 되어주는 거죠. 이 옷감입니다. 이게 용도가 쓰임이 옷감인데, 자, 우리가 저걸 천으로 봅시다. 천으로 보면은 저게 C줄이나 날줄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천이지, 천. 근데 우리가 천이라는 이 개념 또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자의 이름 명자 할 때 이게 이름이란 뜻인데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천이란 옷감 배 이런 이름을 딱 붙이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그 관점에서 저 물질을 보면은 그야말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어떤 그 섬유질로 된 그야말로 직사각형의 어떤 그건 겁니다. 이게 펄럭이는 물질일 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어떻게 실존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뭐라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벌레가 있다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벌레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벌레 입장에서 보면 저걸 뭐라 생각할까요? 벌레 입장은 저걸 망사로 보겠죠. 망사. 얽기설기 줄들이 이렇게 얽기설기 짜여져 있고 벌레는 옷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옷을 안 입으니까 저걸 옷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망으로 느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만약에 사람이 입는 옷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옷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C줄과 길다란 한 줄, 또 다른 길다란 한 줄이 서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낸 그런 물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옷감이나 천이라는 것은 실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저기에 부여한 쓰임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목화라고 만들었다면은 목화죠. 조금 더 거기서 좀 나아가면은 본질이 뭐냐 하면 C줄과 날줄이 둘이 이렇게 서로 엉겨 있는 그게 본질이죠. 그럼 옷감은 배는 뭐냐? 천은 뭐냐?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인 겁니다. 전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전자인데, 자, 전자는 분명히 마이너스 전기를 띈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죠. 마이너스 전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전기적 입자 아닙니까? 전기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서도 또 자기성을 띠고 있다 그랬죠.
뭔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시줄과 날줄이 결합할 적에 이 옥감이라는 그 제3의 추상이죠. 이거 우리 인간에만 존재하는 게 그 실존하는 거 아닙니까? 제3의 그게 나오듯이 저 전자라는 것도 우리가 전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붙였지만은 전자라는 것도 보면은 물질 위에 자기장이나 전기장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 또 전기나 자기가 둘이 크로스 해가지고 제3의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시주가 날줄 있게 하면 옷감이 되듯이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크로스 하니까 전자라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된 게 아닐까요? 분명히 전기성과 자기성을 다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저 전자를 이루는 게 세 요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 전기, 자기가 아니고 물질이라는 거는 없고 전기와 자기가 있는데 둘이 결합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제3의 방향으로 전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뭔가 재밌는 현상이 우리가 목격되는데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요거는 입자가 뺑글뺑글 도는 거고 요거는 도선의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면은 이 도선에 흐르게 하면은 이 도선이 이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좌측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이게 이 도선의 전류를 흘리면은 자기장 속에 저렇게 도선을 깔고는 전류를 흘리면 저 도선이 힘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좀 뭔가 닮았지 않습니까? 전자라는 것도 아래 위로 자기성을 띠고 또 유체를 내뿜으면서 전기성도 띠고 이것도 전기, 자기, 힘. 힘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요거는 이제 입자의 경우죠. 입자의 경우도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입자가 가다가 힘을 받아가지고 원형을 그리게 되죠. 자기장, 전류라는 건 전기장의 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힘이 딱 그래. 그 다음에 원자, 전자. 여기 있네. 세 개가 구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힘이 발생하기 위해서 전기와 자기가 크로스 하는 거. 그 다음에 빛이, 그 다음에 빛을 한번 보세요, 빛을 전자기파라 그러거든요. 왜 빛을 전자기파라 하냐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쳐진 파동이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각도를 보면은 전기장이 위로 가고 전기장 전파라 할 수 있겠죠. 전파가 위로 진행하고 좌파가 저렇게 저하고 저러면 제3의 방향으로 빛이 쭉 진행하는 거예요.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90도 방향으로 저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저렇게 펼쳐지거든요. 저도 비슷하면 전기장, 자기장, 빛, 전기장, 자기장, 힘, 전기장, 자기장, 물질 세 가지가 똑같은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라는 또는 핵이든 뭐든 물질 위에 전기와 자기가 얹혀 있는 게 아니고 찰지드가 아니고 찰지된 게 아니고 짜여진 게 오븐 위브의 과거분사 오븐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바로 세상 모든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짜여 있기도 하고 안 짜여 있으면 힘이 되고 짜여 있으면 물질이 되겠죠. 그럼 빛이라는 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짜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주 물질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알고 보면 이게 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빛과 힘은 좀 가까이 가져와야겠다. 이 힘이죠. 그림이 산만한 데서
이는 힘입니다. 힘을 작용을 갖다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이게 한 군데 갖다 놓고 한번 봅시다. 자, 빛과 힘과 물질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구도적으로 보면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같은 원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물질이든 힘이든 빛이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배운 시실, 날실 그 모양을 보면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서로 직교하니까 천이나 옷이라는 쓰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옷이니 천이니 쓰이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바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존재로서 인식하는 거. 그러면 물질이라는 게, 전자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물질 중에 하나인데, 물질이라는 것도 결국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실실과 날실은 서로 얽히기 위해서 이렇게 탁탁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치기도 하고, 탁 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진짜 전자의 경우에 저게 진짜 전기장과 자기장의 결합으로 생겨난 거라면은, 어떻게 전기장, 자기장이 붙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힘의 경우에도 보면 구도는 같지만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힘의 경우를 보면 이게 힘인데, 힘의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전기와 자기가 짜여진다기보다는 서로 밀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일반적인가요? 전기와 자기가 만나면 밀치는 게 일반적일 걸까요? 아니면은, 물질처럼 딱 짜여지는 게, 아마 밀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 있어요. 뭔가 옷감을 짤 적에도, 이렇게, 이게, 인위적인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날씨를 교차시키면서, 그 다음에 CC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바디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 세 줄이 촘촘히 탁 박히도록 해주는 탁 치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작용을 해야 이게 CC과 날실이 서로 딱 붙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옷감의 질이 떨어지겠죠. 재구시를 나중에 못 하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전기와 자기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힘을 작용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은, 물질이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전기와 자기가 붙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조치를 취했을까? 이 거의 뭐 창조주의 영역인데 어떻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싹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진짜 물체를 저렇게 이루게 하고 싶다면은 이제 서로 밀치서는 안 된다 이 말인데, 계속 여기 유지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유지되려면은 안 밀치게 하려면 힘이라는 걸 없애버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사실은 한자 갈것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 샘플인데, 다음 시간에 갈것자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 도선을 저렇게 감아놨지 않습니까? 막대기에 도선을 감아놨는데, 저거는 전자석이라 그러거든요. 저렇게 막대기에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리면은 저게 이제 자석이 돼요. 전자석인데, 좀 E라고 했는데 저는 뭐 전자라고 합시다. E라고 저는 해놨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전자석 아래에다가 전기를 띤 입자, 즉 전자를 갖다가 저게 놓고 전류를 쫙 흐르게 하면은 저 전자는 사실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지는 모르겠는데 방향 문제거든요. 뭐 이쪽으로 가든 갈 겁니다. 전자는. 전자가 저렇게 핑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실험에서 보면 저렇게 돼요, 저게. 자기장이 여기 보면은 N극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전자를 때리면은 이 전자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또는 뭐 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전자가 움직인다는 말은 이 그림에서 힘이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움직인다는 거는 힘이 작용한다는데, 만약에 저기서 힘을 안 작용하게 하면은 저 전자가 안 내빼겠죠. 어떻게 이 수삭을 부려가지고 저 전자가 자기장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탁 안 튕겨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작업 같죠.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는 아까는 그 입자가 움직이는 거지만 이는 도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원리거든요. 저렇게 여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치면은, 지금 자기장 표시를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자기장을 자석에서 나온 자기장이 아니고 전자석에서 나온 자기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자석이. 그게 뭐가 다르냐면요, 자석에서 나온 자기장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 자석이라는 게 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일정하죠. 일정하다기보다는 변화가 없지요. 근데 전자석으로 자석을 만들면은, 그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막대기에다 이렇게 코일을 감았지 않습니까? 코일을 감아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이 전류의 양을 달리 함으로 해가지고 전자석의 세기가 세졌다 약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요 부분도 보면 사실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류를 서서히 세게 하든지 서서히 낮추든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돼요. 사실은 요게 전자가 움직이려면 그냥 이렇게 전자석이 있고, 전류의 흐름이 일정한 전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하를 띤 입자를 넣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고 있는 데다가 입자를 갖다가 이 전자석 아래에 두고 전자석을 감고 있는 저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를 줘야 돼요. 서서히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든지, 일정에 흐르다 적게 흐르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저기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사실 저게 전류가 딱 흐를 적에 탁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이 딱 일정한 상태로 딱 잡고 있다가 전류 흐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딱 놔두면은 저게 변화가 없어요. 전류가 쭉 흐를 때 그때 힘을 탁 받거든요. 근데 전류가 갑자기 안 흐를 때도 또 힘을 받고, 전류의 양이 변화를 하면은 힘을 받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전자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자석으로는 전류 흐름을 갖다가, 코일에 감긴 전류의 흐름을 갖다가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전류의 저 도선에는 전류도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자기장의 세기만 이렇게 세게 하면은 힘을 받겠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 것과 동시에 전류의 양을 갖다가 같은 그만큼 싹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힘을 받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싹 세진다면은 전류의 양을 싹 줄여버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싹 감소할 경우에는 또 전류를 세게 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되게 정밀하게 이제 컨트롤이 돼야겠죠. 만약에 컨트롤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물질 형성의 비밀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라는 것도 이렇게 자기성과 전기성을 다 같이 띄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기와 자기가 같이 이렇게 같은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물질이 있어서 물질이 자기와 전기를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이때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질은 애초에 우리의 그 관념 속에 있는 헛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와 전기가 있는데, 자기와 전기가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도 같이 변하면서 서로
그래서 그야말로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이 제로가 되도록 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이 세지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세지고 이렇게 가지고 전기와 자기가 서로 밀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기에 물체가 되는 겁니다. 전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옷감이 바디에 의해서 시실과 날실에 의해서 천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전기장이 자기장이 서로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인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빛도 같은 원리죠. 전기장, 자기장이 있고 빛이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기장과 전기장이 자기장, 자파, 전파가 수직을 이루면서 이렇게 파동을 하거든요. 서로 이쪽 90도 방향으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저 사이 방향으로 저 빛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빛이 나오도록 그 파동의 그 곡선의 그걸 보통 사인 함수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인 함수의 그 위상차를 만들어내면은 빛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빛이나 물질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힘만 다른 거죠. 힘은 왜냐면 밀쳐버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물질 세계를 갖다가 물질 세계라 하긴 좀 못하면 어쨌든 간에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힘과 빛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힘과 빛으로 딱. 그 힘의 세계를 갖다가 또 다른 부르는 용어가 있어, 우리말 속에. 기상천외한 건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좀 너무 좀 추상적인데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뭐 어떻게 호착질하고 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는 수학 공식을 자꾸 보여드려서 미안한데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학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학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공식 이거는 이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 이 공식 요 부분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입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제가 저걸 들고 나왔냐 하면은 저게 우리 한자 아까 사람 인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를 어렵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저래 돼요. 사람 인자는 쉽게 말해서 사인 함수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인이에요. 왜 그런지는 앞으로 찾아보면 더 잘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하면서 뭐 짜증내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저는 거 모른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저거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건데 사실은 저 방정식을 만드는 슈레딩거도 그렇고 저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저 방정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과학자가 이제 하는 말이 저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그 위치하는 확률을 말하는 거다 이거든요.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전자가 어디에 주로 있을 것인가 그 확률적으로 여기에 딱 있다는 못 하니까 이쯤에 제일 많이 모여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그 확률을 보여주는 저 방정식이라 하면서 하는데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의 뜻은 알겠어요. 말의 뜻은 알겠는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이걸 간단하게 만들 필요는 있거든요.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모 3개로 딱 간추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네모 앞에 있는 요 i가
중요하거든요. 요 I. 요 I가 뭐냐면은 요 위에도 I가 있죠. 요 I가 있는데 그래서 I를 중심으로 네모로 뻥뻥뻥 세 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만 해요. I 옆에 하나, I 앞에 하나, 그다음에 더 저쪽 편에 아닌데 저 I가 말하는 수학에서 말하는 허수 있지 않습니까?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는 뭐 또 수학적으로 설명해도 말이 길으니까 저기 저 허수를 언제 쓰냐 하면요. 수학이란 것도 다 실제적인 그 쓰임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개념들이거든요. 두 가지,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세상, 차원이 다른 두 세상을 한 번에 표현하고자 할 때 저렇게 I를 쓰는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많이 표기하는데, 여기 이제 수직선은 I, 허수 파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쪽은 실수 파트라 그러거든요. 실수 파트라 그러고, 이제 어떤 원의 반지름을 끄면 여기 생기는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자, 위치가 막 발생하겠죠. 뭐, 만약에 이게, 리얼 파트, 수평선에 여기에 내려오게 되면은 허수 파트는 하나도 없고, 실수 파트만 있는 거죠. 또 일로 가면은 여기에 있으면 실수 파트는 하나도 없고 허수 파트만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름의 각도에서 이 지름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는데, 물질은 아까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시줄과 날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을 전기와 자기로 되어 있다 같으면은, 전기와 자기의 비율, 섞어놓은 비율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선 90도에 가깝게 쓰면은 이런 자기 성분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전자든 뭐든 자기 성분이 되게 많고 전기 성분은 되게 적고 만약에 이게 이 각도의 세타라는 이 각도가 땅으로 내려가서 평평 수평에 가까워지면은 전기적 요소는 되게 세고 어떤 물질 속에 자기적 요소는 되게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 나타낸 게 이 스레딩의 방정식을 갖다가 원형에다 표현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엄밀한 뭐 검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허물을 켜고 있는가 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또 요걸 갖다 수학에서 보면은 오일러라는 사람이 또 수학으로 표현하거든요. 여기 E에다가 IQ 하고 이거 뭔 뜻인가?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시타 플러스 사인 시타 이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 온 겁니다. 여기 각도가 시타고 이쪽 성분을 사인으로 보고 이쪽 코사인을 했죠. 이것도 보면 쉽게 말해서 이쪽 왼쪽에 등호 왼쪽에 있는 얘가 물질의 그 존재 본질이라면은 본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존재 자체라면은 존재를 이루는 성분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데 그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근데 왜 여기 I를 적었냐면은 이 I가 없으면 둘이 섞여가지고 같은 놈인데 한 덩어리 돼요. 음양이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I를 이렇게 해가지고 I 파트, I 없는 파트를 나눠놨는 거죠. 음양을 나눠놨는 겁니다. 이게.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음양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이렇게 나눠놓은 거. 그래서 I가 건드리는 사인 파트, 그냥 I가 없는 이 파트하고는 두 개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이 다르다 보면 결이 다르다. 이거죠. 결이, 이쪽 결, 이렇게 이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전기나 자기나 그 근본은 같은 건데 결을 다르게 해가지고 안 섞이게 하는 겁니다. C줄과 날줄을 보세요. C줄과 날줄은 결국은 실이거든요. 결국은 실이고 그 실은 결국은 목화소미예요. 둘 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을 만들어서 방향을 이렇게 다르게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얽히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감이라는 그 쓰임이 발생하는 거죠. 전자도 그렇다. 입자들도 물질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장을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치밀하게 이렇게 짜놓은 거죠. 짜놓으면 그게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짜지지 않고 안 짜놓고 그냥 같이 나오면 밀어버리는 거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짜면은 물질이고 안 짜면은 힘이죠. 그래서 짜는 방법이 아까 뭐랬다? 전기와 자기장의 변화를 다르게 줘가지고 서로 밀어내는 힘을 없애게 해서는 주기를 다르게 하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보여드릴 이 그림은 제가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전자공학의 좀 기초와 같은 건데 전자공학에 보면 회로 이론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기를 이루는 그 회로가 작동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 이제 그 한 과목으로서 배우는데 사실 대단히 복잡합니다. 회로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복잡한 회로들을 좀 간단하게 하면 쉽게 말해서 저렇게 세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전류가 적게 흐르도록 하는 그런 방해 요소로 하는 저걸 이제 저항을 달므로 해서 저항을 크게 하든 크게 하고 적게 함으로 해서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전자기 회로에서 여러 부품들이 소자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 세 개로 이렇게 딱 간략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축전지가 있어. 영어로는 capacity라 그러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거든요. 인덕터라 그러거든요. 축전지,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장으로, 전기 에너지를 전기장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전기 에너지를 지금 여기가 이제 교류 전류를 발생시키는 발전기인데, 교류죠. 교류인데 사실 이게 전류로 하지만 사실은 전류도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자에 보면 자기 성분과 전기 성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 성분을 저장하는 게 축전지죠. 그 다음에 코일은 이 전류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 성분으로 저장했다 내보내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굳이 이제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전자기 회로에서 들어가는 그 소자들을 대표할 만한 뭐냐면 제어한다 그러거든요. 제어 장치는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든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든지, 흐르게 했다 안 흐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이오드도 있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 구현했다가는 우리가 설명할 제 능력도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전자기 회로라는 걸 갖다가 간략하게 하면 저렇게 돼요. 저걸 갖다가 어떻게 주물러 가지고 TV 영상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컴퓨터도 돌아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라든지는 텔레비 영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도 결국은 전기자기를 주무르고 조작해서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다르냐 이거죠. 이 세상도 결국은 전기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주무르고 조작해가지고 일정한 규칙이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거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와 자기는 둘 다 딱딱한 게 아니고 어떤 유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환영이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옷이라는 게 실존하지 않는 실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쓰임을 알기 때문에 옷이 존재하고 천이 존재하는 거지. 동물들한테는 그게 그냥 목화를 갖다가 가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해놓은 그 덩어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이 물질이라는 것도 이런 식의 물질로서 너희가 느껴라고 하면서 전문생활 배우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게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축전지하고 코일의 저항값 또는 리지스트의 저항값들을 갖다가 막 계산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전류가 얼마가 흐르고 막 그런 계산을 막 하는데, 그 계산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런 거 복소수 나오고,
허수 나오고 이랬습니까 허수라는 게 허수라 그야말로 상상의 수거든요. 존재하지 않은 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재밌어요. 수학이라는 게. 허수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그걸 어떤 실제 공학적인 어떤 공식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저는 그 계산의 일적에 복소수라는 수를 쓰거든요. 복소수는 한쪽은 허수 파트고 한쪽은 실수 파트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이게 복소수죠. 코사인 시타 플러스 사인 시타 이게 복소수예요. 이거 우리 머릿속에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개념인데 근데 이걸 실제로 적용하면은 계산이 되게 편리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것도 학교 다닐 때 배울 적에 이 세 개의 저항값을 구하라 이러면은 저런 식으로 구해요. 이렇게 이쪽으로는 인덕터 코일이지만 코일의 저항, 이쪽으로는 축전지의 저항하고 저 저항하고 이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서의 제3의 방향으로 그 저항값을 구하거든요. 이 되게 새삼스럽더라고요. 이 우리말을 연구하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거였구나 이걸 다 깨치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이제 저항값이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저항을 구한다 이러면은. 그리고 뭐 둘이 위상차가 나거든요. 위상차가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전류가 많이 흘러다 일단 많이 흘릴 때 교류니까 이렇게 일어나는데 둘이 똑같이 전류가 많이 흘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많이 흐르면 이쪽은 적게 흐르고 많이 흐르면 적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에 따라 인위적으로 그것도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영상물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도 같은 원리인 겁니다. 오늘은 좀 강의가 되게 어수선했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우리말 시줄 날줄이겠죠. 자, 이걸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든 빛이든 그리고 또 힘이든 다 이 원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전기장과 자기장. 그게 날에 해당하는 게 자기장이겠죠. C에 해당하는 게 전기장이에요. C줄, 날줄. 이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빛과 물질은 결국 같은 거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안 밀치기 위해서 사이클을 서로 다른 사이클로 막 운행이 되면은 이쪽이 강해질 때 이쪽이 약해지고 이러면은 서로 그 중간에 작용하는 힘이 교묘하게 안 일어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빛이고 물질인 거죠. 이게 물질이 비밀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이 날줄 시줄도 엄연히 우리말이지만은 이 옷감을 짤 때 쓰는 이 날이라는 이것도 보면은 동음이의 아닙니까? 하늘의 공중에 해가 시줄을 발산하는 그 존재라면은 날도 어디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날도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 날도 날이거든요. 저 날이라는 게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저기. 그게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는 세계 최초 발표인데, 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게 아까 봤듯이 전파와 좌파가 둘이 크로스 했을 때 제3의 방향으로 생겨나는 게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줄, 날줄, 옷감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빛이라는 거, 태양에서 우리가 태양이 빛을 만들어낸다고 발산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지.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빛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빛을 이루는 한 요소를 담당하는 게 바로 태양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참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태양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 이 뜨겁다는 자체가 열이지 않습니까? 열이라는 게 열이 곧 빛이거든요. 열은 적외선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빛은 가시광선인 그 파장의 길이의 차이일 뿐이지 열이나 빛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만들어내는 한 요소만을 담당한다면 태양 안에는 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물체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은 만약에 태양이 빛을 만들어내는 한 요소를 담당한다면 나머지 한 요소는 누가 담당할까요? 그 나머지 한 요소가 만들어낸 게 날이겠죠. 그러면 날과 시가 합쳐서 날씨가 되는 거죠. 우리말 신기하지 않습니까?